네,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제 촌락과 도시의 특징을 배워보고 마무리까지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촌락과 도시는 알았으니 촌락과 도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류의 뜻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촌락과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34쪽이에요. 자, 지난 방학에 민준이네 가족은 농촌을 다녀왔답니다. 가서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을 했다. 이번엔 반대로 주말에 이모네 가족이 민준이네를 놀러 갔대요. 옥수수를 가져오고 놀이동산 및 궁궐을 다녀오고 백화점을 들렸답니다. 자, 이모네 집 어디 살아요? 이모네 집은 농촌, 민준이네 집은 도시인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죠. 이렇게 민준이네 가족은 촌락과 도시를 오고 가면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아, 그렇잖아. 도시에서 감자를 어떻게 캐볼 거예요? 촌락도 가야 감자를 캐지, 그렇지? 실제로 도시에서 촌락에 온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시죠. 네, 여행에도 다양한 취향이 있을 텐데요. 가족여행, 특히 아이와 함께 한다면 체험형 여행 고려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농촌부터 갯벌까지 다양한 체험 여행 정보 충전에서 소개합니다. 푸른 자연이 가득한 경기도 양평군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시골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인데요. 요즘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땅을 밟거나 어떤 흙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방학 때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세요. 여름방학을 맞아 오전에는 감자를 캐고 옥수수와 수박을 직접 따볼 수 있는데요. 8월 말까지 체험 가능한 잘 연근 감자 캐기에 도전해봅니다. 꼬마 농부들도 제법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언니 진짜 많이 나왔어. 호미로 흙을 살살 긁어내다 보니 어느새 감자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파도 감자가 나와서 재밌었어요. 이번엔 더위를 식히러 가볼까요? 시골 마을 냇가에서 즐겨보는 물놀이. 그런데 모두 뭔가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 물속에 커다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데요. 용감하게 움켜잡은 건 매일 아침 풀어놓은 힘 좋은 송어입니다. 오늘 아빠 엄마의 특별 간식이 됐는데요. 횟집에서 먹는 것보다 애들이 직접 잡아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푸른 바다로 떠나볼까요? 시야가 확 트여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전북 고창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고창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남사르 습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륙 습지로는 온곡 습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연안 습지는 바로 심원의 앞바다. 연안 습지로 가시게 되면 조개를 잡고 또 바다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갯벌로 향해 볼까요?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 되는데요. 갯벌 한가운데 내리면 본격적인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시다 보시면 조개가 있을 때 호미 끝에 걸리실 거예요. 꼬마 어부들 조심스럽게 갯벌을 파보는데요. 하얀 조개가 살포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삼각형 모양의 조개의 동죽입니다. 이곳에서 체험 비용 5,000원 정도면 백합, 소라 등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애들 즐거우라고 왔는데 제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기 조개가 파도 나오니까 한가득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인근엔 농장 체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데요. 느긋하게 풀을 뜯는 젖소들과 앙증맞은 미니 돼지, 귀여운 표정의 양떼까지. 그중 아이들이 더욱 신기해하는 건 송아지 우유 먹이기 체험입니다. 송아지 비슷해요. 갓짠 우유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얼음을 붓고 우유와 요구르트 등을 넣어 저어주면 뽀얀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이제 더위를 잠시 피하고 싶다면 확 트인 풍경 속에서 편히 쉬며 자연을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농장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기분도 꽤 색다를 것 같죠?
해외여행 가가지고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모르는 음식 먹고 그러는 것보다 여기 고창 와가지고 맑은 공기 쐬면서 애들과 체험도 하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번엔 온 마을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광주 무등산 반디마을로 가봅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곳으로 대를 이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대토, 분장, 해청사기 그래요. 근데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줄임말로 그냥 분청사기 그래요. 마을 도공의 설명에 따라 분청사기 만들기에 도전해봅니다. 평평한 흙더미 끝을 살포시 올리고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반면 촌락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에 왔을 때 놀이동산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쇼핑도 가고 해야겠죠. 그죠? 사람들이 도시면 도시, 촌락이면 촌락. 딱 선 긋고 야 너 선 넘어오지 마. 너 도시 사람이잖아. 우린 우리끼리만 놀 거야. 저리 가. 이렇게 생활한다면 도시는 도시대로 불편하고 촌락은 촌락대로 불편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을 오고 가면서 다양한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물건, 문화, 기술 등을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하자? 교류라고 하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두 번째, 물건이 오고 가거나, 세 번째, 문화가 오고 가거나, 네 번째, 기술이 오고 가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건뿐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포함돼서 오고 가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하자? 교류라고 하자. 아우 머리 아프게 왜 자꾸 주고받고 그래요. 그냥 살아 좀 힘들게. 왜 교류 같은 걸 해갖고 공부하는 날 힘들게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지도를 펼쳐놨어요. 여기는 물고기가 유명하대요. 여기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유명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공장이 있고, 여기는 넓은 풀밭이 펼쳐진 좋은 환경의 농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물고기가 유명한 여기를 봅시다. 물고기가 좋아. 하지만 사람들이 물고기만 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물고기로 모든 생활이 해결이 돼? 물고기로 빨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로 합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목장, 자연, 풀, 바람, 싱그러워 다 좋고 좋은데 여기도 기기가 필요합니다. 때로 여기 사는 사람들도 생선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문화생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공장에서 물건을 아무리 만들면 뭘 하나요? 세탁기를 만들고 가스레인지를 만들고 에어프라이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구아구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잘 부르면 부럽죠. 좋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지만 이분들도 살아가려면 노래 말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소도 기르고 물건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면 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지역들은 그곳에서 잘하는 것을 잘 살리면서 그것을 제공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또 얻어오는 거예요. 자, 교과서 36쪽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 생산된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팔리며 공부하려고 이동도 하고 문화를 접하려고 오고 가는 경우도 있다. 생산물, 기술, 문화들이 다르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자? 교류가 일어난다. 자, 정리합니다. 교류,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람, 물건, 문화, 기술 등을 주고받는 행위. 필요성, 각 지역마다 생산물, 기술,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필요한 것도 다르다. 자, 그럼 알겠죠? 그러면 넘어가서 촌락과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류하나요?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37쪽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 살펴볼 교과서 쪽수가 조금 많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교과서 장면이랑 맞춰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촌락과 도시가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도시의 사람들은 촌락에 와서 여러 체험을 한답니다. 촌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축제를 연답니다. 도시 사람들은 축제에 참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촌락의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다양한 시설과 공공기관을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촌락 사람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며 도시의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커다란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봐보죠. 교과서 37쪽입니다. 민준이네가 현장 체험학습 가서
고구마 캐기도 하고 치즈 만들기를 했다. 이거 뭐예요? 여러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인절미 만들기, 고구마 캐기, 소금 만들기, 치즈 만들기 이런 것들 전부 도시에서 하기 힘든 활동들이죠. 이런 것들을 촌락에서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8쪽 넘어가서 도시에서는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를 체험하려고 촌락을 찾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도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렇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둘러봐도 사람, 오른쪽으로 둘러보면 건물, 사람, 건물, 사람, 공공기관, 사람, 자동차, 사람. 이러한 곳에서 지내다 보면 숲속의 맑은 공기, 새소리, 바다가 모래사장에 쏴 하고 밀려오는 소리, 풀벌레 소리, 시원한 바람 이런 게 그리울 수 있잖아요. 그걸 도시에서 못 보니 어디로 간다는 거야? 촌락으로 가서 체험을 하자는 거야.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삼봉자연휴양림에서 야영을 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약수터,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을 누리고 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자연과 여유를 체험하기 위해 도시 사람들은 촌락에 온다. 그러면 촌락에서는 도시 사람 오니까 어떻게 해야죠? 반갑게 맞아줘야죠. 그래서 축제를 연대요. 진천군 농다리 축제,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산천군 한방약초 축제, 화천군 산천어 축제. 이러한 축제에 도시 사람들도 왔다 갔다 가면서 쓰는 돈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촌락에 소득이 되지 않겠어요? 밥을 먹어도 돈, 잠을 자도 돈, 축제에 참여해도 돈을 쓸 테니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고 촌락 사람들은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도시 사람들만 촌락에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40쪽을 보면 촌락 사람들도 도시에 갑니다.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려 가는 거예요. 첨단 의료 시설 이용해야죠. 문화생활하러 공연도 가야죠. 편의생활로 백화점 상점가도 들려야 되고 도청, 시청, 법원 등 공공기관에 볼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촌락 사람들도 이용하면서 도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자,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시죠. 경상북도 김천시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7일 구청 광장에서 자매도시인 경상북도 김천시와 농산물과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지난 1996년 강북구가 분구된 지 1년 만에 자매 결연을 맺은 최초의 도시로 이번 직거래 장터는 두 지자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상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 두 도시의 기관장과 민간 대표, 관계 직원 등은 함께 뜻을 모아 김천시의 주요 농특산품 시판에 나섰습니다. 구청 광장의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김천시에서 출하된 포도와 자두, 복숭아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유통에 따른 마진을 없애고 품질까지 뛰어난 것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열리는 행사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거래 장터에서는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예약된 사전 물량을 포함해 1,630여 상자를 판매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강북구는 오는 9월 말 한가위를 맞아 주민들이 명절 성수품을 알뜰하게 장만할 수 있도록 김천시를 비롯해 7개 자매 결연 도시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하고 촌락에서 낚시, 등산, 야영을 하며 여가를 보내고 축제에 참여해 지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한다. 여기까지는 앞에 언급했어요. 자, 그런데 자매결연이나 봉사를 통한 교류. 촌락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고령화 현상 때문에 그것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뉴스 짧은 것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농철이지만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학생들과 각종 기관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밭고랑을 덮은 비닐을 뚫고 씨감자를 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걱정을 했던 농민들에게 이번에 내린 단비는 감자를 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손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골 마을에 찾아온 대학생과 농협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이유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객지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손 돕기 좀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나 진짜 반갑고 좋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됐지만 마을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영농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지역의 기관과 대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우러나와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민들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안에 방치됐던 고구마 줄기. 봉사대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볍게 처리합니다. 일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농민들에게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에게도 누리 농촌을 알고 농촌을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현장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에서는 상시적으로 우리 농협 하나로 봉사단과 또 대학생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기상체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각급 기관과 단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농촌과 농민의 걱정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촌락과 도시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도시는 촌락 가서 여러 체험과 깨끗한 환경, 여가를 누리고 와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촌락에서는 축제를 열고 직거래 장터, 물건을 싸게 팔아요. 도시 사람들은 촌락에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해요. 촌락에서는 도시에 가서 여러 시설을 이용하고 와요. 병원, 문화시설, 편의시설, 공공기관 등 이용하면서 도시에 도움을 줘요. 훈훈한 도시와 촌락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촌락과 도시가 교류하는 모습을 조사해보고 주제 마무리까지 달려보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